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사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제일 걱정한 것이 이른바 무속 정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였어요. 분명히 무속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 제가 만나본 판사, 검사, 특히 검사들이요, 의외로 무속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깝깝한 일이 있으면, 그리고 참,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고비를 맞을 때마다 무속에 좀 의지하려는, 종교적인 힘에 의존하려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검사들은요, 그 정도가 좀 심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특별한 수사를 할 때, 뭐 중요한 수사를 할 때마다, 이 무속인을 만나러 가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구속할까요? 내보내줄까요? 이런 거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신 검사가 있어요. 모 검사가 자기도 이 어떤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하기 전에 사실 좀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서, 정확한 표현이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서 점을 보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판단이 안 서요? 수사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그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공소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소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더라.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하는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 자주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뭐 자주 가는 건 아니고 좀 골치 아픈 거 맞게 되면 왕왕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단골 있으십니까? 하니까 단골 한 두세 군데 정해놓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런 양반들이 사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특수부 검사들이 그런 거 많이 의존합니다. 여러분 혹시 더 킹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정우성도 나오고요. 뭐 그랬던 영화 아시죠? 예, 조인성, 정우성 나왔던 그 영화 더 킹? 더 킹인가는 영화에 보면은요, 실제로 이 정우성이 무속인들 찾아가고 또 무당 찾아가고 해가지고 이번 대통령 누가 된대? 어느 쪽에 줄 서야 돼?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할 겁니다. 저는 그게 한때 그냥 희화화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윤석열의 경우는 사실 조금 더 심해요. 제가 비화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하고 한때 좀 친했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불교 방송 다닐 때였습니다. 등산 다니면서 윤석열하고 친해졌다고. 근데 어느 날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한 스님 없습니까? 저한테 용한 스님 없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스님이 용하면 파괴승인데요. 원래 불교에서 스님들은 점을 보면 안 됩니다. 점을 보는 스님은 정식 스님이 아니거나 파괴승입니다. 부처님 계율에 포함이 돼 있어요. 점치지 말라는 계율이 그 비구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한 스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이 용하면은 그 스님은 파괴승인데요? 라고 했더니 윤석열 뭐라는 줄 아세요? 파괴승이고 뭐고 가네. 잘 맞히면 되지 뭐. 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의정부에 어디 있다라는 스님을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연락처를 준 적이 있어요.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합디다. 그러니 무속에 의존하는 그런 습관은 글쎄 윤석열한테는 꽤 오래된 몸에 배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무속인이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해야지 지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지가 뭐 설계를 한다는 등 이딴 소리를 하는 거는요. 그거는 단순히 무속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지가 국정농단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속인에 의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속인이 국정을 농단하는 상태까지 왔다는 거. 이게 사실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죠?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를 제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주제가 약간 옆으로 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두 번째 주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오밤중의 뉴스